이게 최고 좋은 멸치예요. 지름 멸치라고 최고 상가 비싼 거지. 이게 맛있고 애들 먹기도 좋고. 이제 이따가 넣어서 볶으면 돼.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멸치볶음은 칼슘 함유량이 많아 건강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고추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멸치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는군요. 멸치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러워요. 어르신들도 잘 드셔요. 흔히 멸치볶음만큼 쉬운 반찬이 없다고들 하지만 잘못하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을 수 있다는데요. 볶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에요. 너무 많이 볶으면 딱딱하고 적게 볶으면 비린내 나고 적당히 알아서 해야죠. 참기름 좀 하고 깨소금 좀 하고 이래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밑반찬으로 최고죠.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맛의 비법. 두 번째 반찬은 추억 가득한 도시락 반찬의 1등 공신 콩자반입니다. 이거 콩 자반하는 거예요. 서리태 콩이라고 있어요. 일반 콩보다 서리태는 굉장히 비싸요. 콩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콩 자반은 이 콩만으로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졸이는 게 1시간 정도 졸여야 돼요. 국물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서 졸여야 부드러운 콩자반이 완성된다는데요. 어린애들도 좋아하고 성인들도 좋아하고 이게 단백질 아닙니까? 엄청 좋죠. 살캉거리는 콩에 짭조름하면서 달달한 맛이 더해져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군요. 아, 뜨거워.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이 찬물을 이게 달고 살아야 돼요. 손이 뜨거워서. 네, 엄청 뜨거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찬에는 손맛이 깃들어야 한다는 작업자들의 원칙. 국민 반찬 콩자반과 멸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으로 장아찌를 빼놓을 수 없죠. 이거 톳입니다. 바다의 톳. 이곳에서는 해조류로 장아찌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톳은 이걸 갖고 지금 톳장아찌 담은 거거든요. 4월달에 채취해놨다가 장아찌를 이렇게 담아서 6개월 숙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찬으로 내고 있어요. 바다에 불러쳐요. 없어서 못 먹어. 육지에는 산삼, 이 바다에는 불러쳐. 요게 좋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거 옛날에는 우리 없었을 때는 이거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이거 하나씩 게리가지고 그거 수출하고 그랬다네요. 이거 몇 개씩만 집어 먹어도 입맛이 그냥 싹 돌아요. 새콤한 맛 때문에. 톳에 톡톡 씹히는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양파하고 고추만 넣으면은 요거 워낙 장에다가 숙성시킨 거라 그냥 이렇게 야채만 곁들여서 먹으면은 맛이 좋아요. 이렇게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으면 몸속의 미세먼지는 물론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최근 해조류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게 곰피 미역이라고 합니다. 곰피 미역이요. 다시마하고 비슷하죠 이게. 차이점은 미역은 반질하고 곰피는 이렇게 꺾으러 오면서 구멍이 이렇게 난 것이 특징, 차이점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겨울철 별미 미역과 닮은 곰피는 주로 쌈이나 무침에 사용되는데요. 아침으로 밥맛 없고 그럴 때 하나 탁 싸갖고 밥이랑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삼겹살도 여기다 싸먹고. 먼저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고 기호에 맞게 다양한 채소를 넣고 간장 소스와 함께 쓱쓱 버무려주면 손쉽게 완성됩니다. 곰피가 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장 소스 끓인 것하고 야채만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서 해도 제 맛 가지고 있어요. 새콤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밥반찬으로 별미라는군요. 곰피와 토수로 만든
해조류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사시사철 밑반찬으로 만들어두고 먹는 깻잎도 최근에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깻잎은 하우스에서 계속 나지요. 사계절 다 납니다. 깻잎은 이렇게 앞뒤 파라면서 뒤에는 이렇게 빨간 것이 깻잎 향이 더 진하고 맛이 더 좋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종류가 한 30개? 그렇게 되죠. 항암 효과는 물론 체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못한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 마음이 겁내 좋지요. 이런 거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드는 사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겁내 좋아요. 밥상 위에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석 장에서 5장 미만을 띄어서 양념 적셔서 차곡차곡 넣죠. 평범한 깻잎을 특별한 반찬으로 만들어주는 비법. 양념장을 80% 정도만 묻혀줘야 깻잎의 향도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바로 먹어도 되고요. 놔놓고 먹어도 되고 따뜻한 밥에 가지고 밥국에 딱 얹어갖고 먹으면 진짜 반찬 다른 반찬 없어도 밥이 잘 넘어가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깻잎은 쌈 채소로도 반찬으로도 최고라는데요. 실제로 하루 8,000장 정도를 생산해야 하는 효자 상품이라는군요. 산삼에 버금간다는 더덕 무침도 인기입니다. 이거 더덕이요. 더덕 맛있는 몸에 좋은 더덕. 잠깐만. 오. 마늘 양념 같은 거, 고춧가루, 그다음에 막 매실액 같은 거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아주 맛있어요 우리 매실액이. 매실액 이거 새콤달콤하게 하고 또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매실액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00kg의 양을 버무리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지금 무치고 있는 더덕 무침이 제일 힘들죠. 이 소스가 좀 되니까 무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교대로 작업하지 않으면 금세 녹초가 되곤 한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저 지금 얼굴 빨간 거 보이죠? 지금 흠뻑 땀이 젖었어요, 지금. 겨울에도 지금 운동돼요, 운동. 이거 하고 나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해진다는데요. 이건 이제 진짜 이거 뜨끈한 밥하고 뜨끈한 밥에다가 딱 하나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아주 이건 딱 뜨끈뜨끈한 밥에. 밥상 위의 보약, 깻잎과 더덕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가볼까? 너무 많아. 하고. 자, 청양고추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꽃게 양념게장입니다. 명실상부 밥도둑이죠. 꽃게를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에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 주는데요. 이제 이렇게 묵히다 보면은 걔가 그 다리 같은 데 날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갑도 좀 찢어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바로 또 하다 보면은 바로 또 손가락도 좀 찔리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묻힙니다. 워낙에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 조심스럽게 버무려야 한답니다.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양념이 더해진 양념 꽃게장. 탱글탱글한 속살이 식욕을 돋웁니다. 이에 맞서는 대표 특산물이 있죠. 작지만 알이 꽉 차 고소한 맛이 일품인 돌게입니다. 지금 막 바다에서 도착했다는데요.
이게 돌개인데요. 배에서 바로 잡아갖고 급냉을 하는 아주 싱싱한 돌개입니다. 녹으면 살아갖고 바다로 갈라간다고요. 손질이 까다로운 돌개는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다리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해줘야 한답니다. 제가 막 바다에 잡으니까 이물질 많잖아요. 이물질 제거도 하고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1차 세척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심한 건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솔로 해주고 주로 이런 데 많이 씻잖아요, 우리가. 이런 줄도 보고 이물질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거를 하면서 진짜 주로 발을 좀 안 떨어지게 그게 제일 큰 것들이죠. 작은 이물질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마지막에는 물방울 세척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세척을 마무리해줍니다. 이게 양념이라 자라도 알이 꽉 차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도 이런 게 알이 있어요. 자라도 이렇게 알이 꽉 차갖고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손질이 끝난 돌개는 주방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동안 주방에서는 돌게장 맛을 살릴 간장 소스를 준비합니다. 간장게장 소스 끓일 때 재료 넣는 거예요. 고추 들어가고 생강 들어가고 대파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마른 고추. 이 재료가 게 비린내를 제일 많이 잡아주는 재료예요. 재료는 아낌없이 팍팍. 돌게장의 맛은 간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무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끓여야만이 무에서도 맛있는 맛이 나오고 모든 재료에서 맛있는 게 나와요. 지금부터 2시간 정도 푹 끓여줘야 재료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는데요. 한 소끔 끓여낸 다음에는 재료를 건져내고 다시 한번 간장을 끓여야 한답니다. 이렇게 총 3번을 반복해야 한다는군요. 다음에는 한 번 더 끓여요. 또 끓여요? 네. 비린내 없애기 해가지고 한 번 더 끓여가지고 게 부어요. 안 뜨거우세요? 괜찮아요. 두번에 돼가지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정말 죽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간장 소스는 한 번에 200인분의 돌게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죠. 근데 게에 또 숙성을 시키면 더 맛있지. 꽃게와는 달리 돌게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5일 동안 숙성시켜야 한다는데요. 오래 삭혀도 살이 쉽게 물러지지 않아 2번에 나눠서 숙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맛이 골고루 배일 수 있다는군요. 2일 동안 숙성시켜놨다가 다시 또 끓여서 다시 부어야 됩니다. 고추랑 이렇게 생강이랑 넣어줘야 게 비린내도 잡고 매콤한 맛이 들어가서 더 맛이 더 나요. 게가 작아도 이 사이즈가 최고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게가 자라도 전부 다 이렇게 속이 다 알이 찼잖아요. 이렇게 속에 이렇게 노릇이 이렇게 다 알이 다 찼어요. 밥도둑의 양대산맥 간장 돌게장과 양념 꽃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40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반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포장을 오늘 1톤 가까이를 해야 돼요. 1톤 예. 엄청 많네요. 네네네.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만 1톤. 신선한 반찬의 맛과 신속한 배송을 위해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매콤한 맛을 내게 비린내를 잡아주고. 똑같은 자세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 무엇 하나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는 과정이 없었는데요. 반찬 하나하나에 작업자의 시간과 정성, 땀과 노력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밥상에도 올라가고
저 물 건너서 나무나라 밥상도 다 갑니다. 전 세계 여기다 여러 나라 다 갑니다. 밥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문이 끊이질 않아 작업자들의 손은 쉴 틈이 없었는데요. 이게 각 가정에 가서 정말 밥상 위에 맛있는 반찬이 놓여져서 애들하고 모여서 같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 사 먹는 반찬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갓 지은 뜨끈한 쌀밥에 국과 김치,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푸짐한 반찬. 정성 어린 따뜻한 밥 한 끼는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주고 든든하게 힘까지 북돋아주곤 하죠. 오늘은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 아닌 손맛이 듬뿍 담긴 맛깔스러운 반찬과 함께 따뜻한 집밥 한 상 어떠신가요? 밥상 위의 보물, 반찬으로 젓갈이 빠질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명실상부 국민 젓갈 오징어젓. 저 부산도 오는데 부산 감천항에서 옵니다. 한 7천에서 한 8천 마리 정도 될 겁니다. 귀하게 모셔온 국내산 오징어인데요. 가격이 비싸도 젓갈의 맛을 위해 국내산 오징어만 고집한다는군요. 영하 98도 그 정도로 이동된 상태거든요. 면장갑을 2컬레 꼈어요. 안에 2컬레. 옷까지 3개요. 손이 시려우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오징어젓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손과 발이 바빠집니다. 24시간에 걸쳐 오징어가 해동되면 6명의 작업자가 재빨리 손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순식간에 오징어의 연갑과 내장을 제거합니다. 이걸 빼야지 젓갈 속에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일사천리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후 깔끔하게 손질된 오징어는 물방울 세척기에 넣어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지금 불호화입니다. 이거 연기해서 손으로 하기에는 위산 먼지 같은 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불호화로 자세한 위산 먼지 같은 걸 떨어지기 위해서. 총 3번의 세척 과정을 거친 오징어를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위산 먼지도 다 떨어지고 이게 깨끗한 작용입니다. 이게 먼지 자체가 없고 이물질 자체가 없습니다. 검수가 끝난 오징어는 다시 한번 손질에 들어갑니다. 오징어 몸통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인데요. 껍질이 들어가면 질기니까요. 껍질을 벗겨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린내도 없고 감칠맛을 더하는 오징어젓이 만들어진다는군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속살이. 예쁘죠? 이렇게 뽀얗게. 손질을 마친 오징어를 세절기에 넣으면 오징어가 젓갈을 담그기에 알맞은 크기로 재탄생되는데요. 너무 길면 우리 입에서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적으면 식감을 못 느껴서 제일 적합한 그 길이가 5m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감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후 48시간 동안 염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직접 개발한 탈염 기술을 적용해 염도 4%의 저염 젓갈을 생산한다는군요. 여기는 양념 배합실입니다. 청결구역이죠. 이거 지금 생강하고 마늘입니다. 주로 마늘을 많이 쓰죠. 염분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그대로 살려 특유의 짠맛으로 인해 젓갈을 먹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이제 오징어와 함께 10가지의 재료를 회전식 혼합기에 넣고 약 20분 정도 돌려줍니다. 한 20분 정도는 돌립니다.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그 위에 필요한 거 넣지 않습니다. 회합을 끝내고
냉장 숙성실에서 3일 정도 숙성하면 달짝지근 쫄깃쫄깃 입에 착착 감기는 오징어 젓이 완성됩니다. 이게 한 350kg 되거든요. 팔이 짧은 사람은 안 되거든요. 팔도 밀고 다니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오징어는 혈압을 낮춰주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라는군요.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나 마늘종이나 야채를 좀 곁들여서 더 비벼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젓갈의 활용 점정이죠. 젓갈의 귀족이라 불리는 명란젓은 귀한 명태의 알로 만든 고급 발효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인기인데요. 젓갈 중에서 가장 고가고 가격도 비싸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많이 이제 영양가가 있다 보니까 몸매가 좋아요. 급속 냉동한 신선한 선동 명란을 사용해 젓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해동된 명란은 깨지지 않게 살살 풀어주는데요. 명란이 많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하나라도 깨면 안 되죠. 이거 조심스럽게 하면 안 그러면 다 깨져요. 알이 약해가지고. 손질 중에 명란을 감싸고 있는 얇은 피막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땐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첨가물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살이 물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알 속까지 염도 4% 이내로 유지할 수 있게 정량에 맞춰서 염소를 찰박찰박하게 넣어주는데요. 배합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무척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명란의 맛을 위해 혼합기도 주문 제작했다는데요. 골고루 배합하기 위해서 48시간 이틀을 꽉꽉 돌립니다. (48시간) 후 명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윤기가 자르르한 게 벌써 색깔부터 달라 보이는데요. 염분을 확 줄이고 방부제와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명란젓입니다. 여러 주식이 있습니다. 고급 젓갈이죠. 고급 젓갈.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라는군요. 이게 숙성 냉장고입니다. 숙성 냉장고. 한 5일 정도 그 명란을 숙성을 시킵니다. 이곳에서 꼬박 120시간 총 5일간의 숙성 기간이 끝나면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한 명란젓이 완성됩니다. 이게 다 5일 동안 숙성된 그 명란입니다.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띠고 알이 단단한 것이 좋은 명란젓이라고 하는데요. 명란을 만져봐서 단단한 것이 정란이고 좀 물른 것은 미숙란이죠. 이렇게 정란은 이렇게 쪼개봤을 때 톡톡 튀는 맛을 내는 것이 정란. 맛있어요, 그것이. 명란젓은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서 용도에 따라 주문자의 선호에 맞춰 각기 다른 모습으로 포장됩니다. 김밥에서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좋고요. 특히 계란찜에 넣으면 오돌오돌하니 식힌 맛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빚은 보약 명란젓 완성입니다. 탱글탱글 씹히는 겨울 진미 어리굴도 젓갈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리굴이요. 통영에서 이거 오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생으로 하면 비린내가 나고 그러잖아요. 저 1년간 숙성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쩍이 많이 있어가지고 쩍 씹으면 밑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쩍하고 이물질, 예를 들어 줄 같은 것도 걸러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만 100kg 기준으로 2시간. 티끌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는데요. 눈 깜빡한 사이에 놓쳐버려요, 이물질을. 너무 이리 적은 것도 다 보이죠. 제가 치르기 겁나게 좋습니다, 제가. 이보다 또 적은 것도 다 칠해내야지 소비자들이 학위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 씹으면.
꼼꼼하게 굴에 붙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보통 고춧가루로만 양념하는 굴젓과는 다르게 갖가지 채소들을 넣어주는데요. 어리굴젓의 짭조름한 맛을 잡아주고 부족한 비타민까지 채워주니 일석이조. 양념을 넣고 버무리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질의 탱글탱글한 맛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수작업을 고집한다는군요. 일단 팔이 제일 아프겠죠. 술도 차고요. 반복되는 작업에 어깨는 빠질 듯 아프고 두 팔은 천근만근. 하지만 음식 맛은 손맛이기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답니다. 이거는 어리굴이 약해서 기계라면 다 깨지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겨울 바다의 참맛 어리굴젓이 완성됐습니다. 싱싱한 멍게를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양념해 먹는 멍게젓도 유명한데요. 멍게예요. 이게 그거의 향맛으로도 많이 먹고 그래요. 바다의 향을 고스란히 즐기며 멍게 특유의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별미 젓갈이라는군요. 아무래도 손에다 힘을 주기 때문에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러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거는 다 다반사라서. 다른 젓갈과는 달리 특별한 숙성이 필요 없는 멍게젓은 손질한 멍게에 갖은 채소와 양념을 넣고 바로 무쳐서 만드는데요. 위아래로 여러 번 섞어줘야 맛이 골고루 배일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줘서 섞어주면 멍게가 물러줄 수 있어 주의. 이 양념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종류가. 네네,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양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호에 따라 참기름을 넣어 먹으면 특별한 밥 반찬이 될 수 있다는군요. 최대한 고춧가루 안 뭉치게 골고루 또 양념도 골고루 되게끔 이걸 잘 묻혀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양념이 고루고루 되게요. 일주일 정도 저온 숙성시키면 더욱 진한 멍게 향을 느낄 수 있답니다. 된 것 같다. 끝에 된 것 됐어? 이건 오늘 지금 바로 먹어도 더 멍게 향이 있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숙성돼도 맛있고 바로 먹어도 더 맛있고 이리 먹어도 맛있고 저리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바다의 꽃 멍게젓이 완성됐습니다. 구수한 향과 텁텁한 듯하면서 부드럽게 혀끝을 감싸는 멸치젓은 입맛을 돋우는 밑반찬으로도 김장을 담그거나 각종 무침을 할 때 재료로 쓰이곤 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1년 반 숙성시킨 건데 얘는 지금 이 마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톡을 해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쫙쫙 찢어서 묻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잘 익으면은 이렇게 꽃신내가 나는데 잘못 삭히면은 얘가 굉장히 냄새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는 멸치젓에 생육하는 미생물에서 동맥경화 억제 효과가 뛰어난 물질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멸치젓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장철에 쓰고 남은 것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반찬에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은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젓갈. 젓갈은 든든한 반찬이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오랜 세월 우리 밥상을 빛내왔는데요. 고슬고슬 갓 지은 쌀밥에 매콤하고 짭조름한 젓갈 하나 올려 어머니 밥상에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식품 제조 공장. 오전 6시. 아직 해도 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직접 새벽 시장에서 구입해온 재료와 배달되어 온 재료까지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거가 지금 이제 한 700kg 정도 양 정도 됩니다. 700kg? 네. 이거 오늘 하루 작업할 양인가요? 네, 오늘 하루 작업하는 양입니다. 재료 준비를 끝내고 작업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줄지어 나란히 끓고 있는 솥들. 뭘 만드는 공장일까요? 저희는 해장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솥에다가 물을 받아서 끓이고 있습니다. 아, 해장국? 예.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음식은 돼지고기와 시래기를 넣고 시원하게 끓인 해장국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보다 솥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너무 큰 솥에서 재료를 전부 넣고 삶아버리면 야채가 으스러지거나 양파 같은 게 부서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래기 해장국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끓는 물에 돼지고기를 넣고 삶는 작업인데요. 고기는 주로 돼지갈비 부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잘 삶던 고기를 건져 다른 솥으로 옮깁니다. 저게 고기가 핏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장국을 끓이게 되면 국물이 탁해질 수가 있고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한번 초벌에 데쳐주고 그 다음에 본 국물에 삶는 겁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초벌로 한번 삶아낸 후 본격적으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끓이면서 나오는 거품은 모두 걷어줘야 한다네요. 20분 넘게 완전 안 나올 때까지 100% 제거를 해줍니다. 안 나올 때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준 뒤에 솥을 닫고 고기를 삶아요. 거품을 걷어주지 않으면 국물 색이 탁해지고 걸쭉해진다고 합니다. 요게 요 두 솥 끓이면은 요렇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꽤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야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게 뭐 그리 힘들까 하지만 30분 가까이 뜨거운 솥 앞에 붙어 서서 일을 해야 하니 보통 일은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인 후엔 다시 건져내줘야 합니다. 아하, 고기는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잘 익었네. 이게 잘 익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뼈를 잡고 쑥 누르면은 이렇게 뼈만 발라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고기가 예쁘게 잘 익은 겁니다. 김이 펄펄 나는 갓 삶은 뜨거운 고기를 들고 이동한 곳은 고기와 뼈를 분리하는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분리를 해줘야 뼈가 잘 빠져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뜨거울 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시간 정도? 네, 다 하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해장국에 들어가는 시래기 좀 버무립시다. 다음은 시래기 작업입니다. 시래기는 시원한 맛이 나는 파란 잎과 단맛이 나는 노란 부분을 함께 넣어줘야 훨씬 맛있다는군요. 이제 시래기에 양념을 해야 하는데요. 육수와 함께 마늘과 들깨가루, 고춧가루와 된장 등 각종 양념을 넣고 직접 손으로 묻혀줘야 하는데 육수를 한껏 머금은 시래기 무게가 100kg이 넘기 때문에 양념을 섞는 일이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 이 일은 주로 젊은 남성 직원들이 맡아서 한다네요. 야, 푹 쉬었다 하자. 야, 나 허리 좀 드세요. 거기. 허리야.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 그럼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시래기 한번 이렇게 버무리고 나면은 땀범벅입니다. 아무래도 물 먹은 배추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요만한 분량의 김치를 계속 들었다 놨다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요게 김치 겉절이한 거랑 똑같아요, 무게가. 다 돼간다. 좀만 더 하자. 야, 다 된 거 같은데? 야. 고생했다. 좀만 쉬자. 괜찮습니다. 별로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30분) 가까이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 해도 녹초가 돼버립니다. 시래기를 국에 넣고 이제부터 한 30분 정도 푹 삶아줄 겁니다.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시래기의 양념이 쏙쏙 배어들어 더 맛있어지기 때문이라네요. 이제 양념한 시래기를 육수에 넣고 끓여줘야 합니다. 야, 좀만 쉬었다 하자. 예. 시래기가 끓는 동안 잠깐 짬을 내 쉬러 왔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땀을 식힙니다. 아, 살겠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또 할 때마다 매번 힘이 듭니다. 맨날 자세가 좀 안 좋아요. 솥이 아무래도 바닥에 좀 가깝다 보니까 허리 높이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숙여서 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일을 하면은. 본인은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그냥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파스 없냐? 파스 있어요. 파스 좀 붙여줘. 네. 허리를 수그려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허리 통증을 달고 삽니다.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진짜 뭐 제가 참고 해야죠. 그래도 뭐 애기 아빠고 가장인데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 둘, 셋. 잠깐의 휴식 후 시작된 작업. 이번엔 고기에 양념을 묻혀줘야 한다네요. 자, 이제 마늘 생강하고 된장부터 한번 넣읍시다. 고기도 시래기와 똑같이 끓이기 전에 양념을 해줘야 맛있기 때문에 생강과 간장, 된장, 소금, 후추, 고춧가루 등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장국 끓일 고기까지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유, 허리야. 아이고. 힘들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을 고수해 끓이는 것이 이곳 해장국 맛의 비결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를 넣고 고기에 버무렸던 양념이 해장국에 전부 다 잘 풀어지면 해장국 완성입니다. 이제부터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한바탕 고된 작업이 끝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좀 전에 만들었던 시래기 해장국과 양념 돼지갈비 구이입니다. 본인들이 손으로 본인들이 좋은 야채,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녁에도 먹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이 점심 메뉴로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만들면서 음식을 보기 때문에 질릴 법도 한데 의외로 직원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로 나오면 금방 동의난다고 하네요. 맛있습니다. 저 원래 되게 날씬했는데 여기 입사하고 나서 뚱뚱해졌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요? 네. 저희는 직원들이 회사 제품을 사서 집에 가서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땀 흘려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더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뭘 하는 걸까요? 이건 지금 돼지갈비 양념 만드는 채소를 끓이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예정돼 있는 작업은 양념 돼지갈비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와 대파, 생강 등 각종 채소를 끓여 돼지갈비 양념의 베이스로 사용한다네요. 이렇게 하면은 돼지갈비 저희 한 1,100에서 1,200팩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인분으로 치면은 한 2,400에서 3,000인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채소를 넣은 후 1시간 이상 푹 끓인 후에 채소는 건져서 버리고 이 국물로
갈비 양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작업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재료를 들고 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춘장입니다. 볶은 춘장을 넣고 있어요. 춘장은 된장처럼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감칠맛도 많이 나고 깊은 맛도 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갈비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양파와 사과 등 각종 재료를 갈아 함께 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담근 매실 액기스입니다. 실제로 단맛을 낼 때 설탕이나 물엿 이런 것만 가지고 단맛을 낸 것보다 이렇게 달달한 액기스를 가지고 단맛을 낸 거랑 정말 맛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초여름이면 몇십 톤씩 매실청을 직접 담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갈비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돼지고기 원육 가공실입니다. 사실 돼지갈비는 양념보단 고기를 다듬는 것이 훨씬 손이 많이 갑니다. 두꺼운 고기 부분을 일일이 잘라서 포를 떠줘야 합니다. 이걸 손으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다 손으로 해요? 이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돼요. 포를 떠서 넓게 펴준 고기는 다시 0.5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칼집을 내줍니다. 이 칼 자체가 일반 칼이 아니고 이 가도를 맞춘 겁니다. 그 돼지갈비 기르기 위해서. 그럼 이 도마하고 마찰을 해도 고기 다 매여도 고기가 안 잘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각이 틀리잖아요. 끝까지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교해서 보니 차이가 납니다. 써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칼이 도마에 닿지 않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고기에 칼집은 왜 내는 걸까요? 돼지고기 지방이 없으니까 양념도 매보이게 하게 살짝만 넣어줍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일이 고됩니다. 힘든 점도 있고요.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가끔 다치기도 하고요. 다쳐요? 네, 이렇게 손을 베어가지고. 아이고야. 고기를 떠야 되는데 제 손을 떠가지고. 하루에 손질해야 하는 양만 1톤, 꼬박 9시간을 서서 일해야 합니다. 고기 손질이 끝나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넉넉히 부어 고기와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창고로 옮겨 양념이 잘 배게 숙성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삼투압을 통해서 간장에 양념이 절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도 절여보고 3일도 절여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틀을 절였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고기가 잘 절여져서 저희는 이틀 동안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장 시작합시다.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 포장을 하는데요. 시래기와 고기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 포장해야 해 손이 참 많이 갑니다. 800팩 정도 양이 되고 이 정도면 한 1600인분 정도 분량입니다. 양도 많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포장하는 데만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출하 전 마지막 과정, 택배 작업입니다. 손상 방지를 위해 에어캡 포장을 한 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배송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요즘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문량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택배가 지금 오늘 많아요? 네, 오늘 물량 많습니다. 맨날 이렇게 큰 차로 와가지고 지게차로 작업도 하고 맨날 이렇게 랩핑도 해가지고 한 작업도 한 3-4시간 걸리고 해서 좀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출하 물량만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손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먹는 밥을 제가 직접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면 조금 고되고 힘들어도 그것보다 더 뿌듯하고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찬을 찾아온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한 공장입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치 사러 왔습니다. 네. 명태김치 한번 맛보실래요? 네, 명태김치하고 일반 배추김치하고 이렇게. 저번에 갓김치도 엄청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명태김치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일까 하고 먹어봤는데 진짜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맛이더라고요. 이곳에선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 명태로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유의 시원한 맛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작업자들이 내일 만들 배추 손질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명태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동해안에서 있다 보니까 옛날 우리 엄마들이 만들어 먹던 명태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명태 배추김치 만들어요. 먼저 배추의 손질을 깔끔하게 해준 다음 자동 절단기에 올리면 배추가 반으로 잘려 나옵니다. 그 후엔 바로 절임통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맛있는 배추는 어떤 배추인가요? 배추는 너무 꽉 찬 거보다 속이 한 80% 정도 찬 게 훨씬 더 맛있고 배추의 그 단맛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런 거는 좀 속이 덜 찬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너무 꽉 찬 거는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벌어져. 배추가. 네, 그래서 요런 거보다는 저희는 그래서 요런 거를 훨씬 더 선호하죠. 차곡차곡 쌓은 배추에 켜켜이 소금을 뿌리는 작업자. 배추가 잘 절여져야 김치 맛이 좋아서 소금량과 시간 등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인 후엔 배추가 떠오르지 않게 눌러줍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절여놓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저희가 와서 이거를 건지는 작업을 또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치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절였던 배추를 확인하는 작업자들. 맛있게 잘 절여졌을까요?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배추들을 이렇게 물러보면 배추가 약간 좀 물렁하고 한 커플 한 커플씩 잘 넘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져놔도 무치기가 좋아요. 다음 과정은 세척인데요. 확실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총 3번의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배추는 뭐 사이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물질 같은 게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하고 거품도 이렇게 헹궈주고 하니까요.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버블형 세척기를 사용하지만 결국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물에 젖은 배추를 골백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며 씻어야 해서 사실 이 과정이 가장 힘이 듭니다. 세척하는 데만 좋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세척을 끝낸 후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생선살이네요. 이거는 명태예요. 명태살. 강원도에선 예전부터 명태를 넣은 배추김치를 많이 먹었는데요. 문제는 맛은 훌륭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꽤 번거롭다는 겁니다. 한입 크기로 썬 명태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소금과 생강을 넣어주고 청주라고 그래, 청주. 술을 넣은 뒤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이제 버무림해서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요. 이제 김치 담그기의 하이라이트.
속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양념을 무채에 미리 묻혀 놓으면 물이 생겨서 만들기 직전에 버무려 사용합니다. 무채가 골고루 들어가고 머리 밑에까지 깊숙이 넣는 거. 안 그러면 씻겨서 허해지더라고요. 2, 3일 정도 냉장 숙성한 명태쌀입니다. 이게 이제 배추 속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막 시원한 또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숙성한 명태쌀은 김치의 아삭함과 시원한 맛을 살려주는 비법 재료가 됩니다. 소벌로 발라준 양념에다가 명태살을 다시 또 한 번 넣는 거예요. 이렇게. 김치는 어떤 음식보다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강원도는 바다가 근접한 덕분에 명태 말고도 오징어나 대구를 넣은 김치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총 300포기 어제 절여가지고요. 나오는 수량은 한 850kg 정도? 명태김치는 대부분 단골들의 직거래로 판매되는데요. 그래서 포장도 2kg짜리 소포장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 명태김치는 드셔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지역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오후 12시.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엄마들 늘 점심을 해드려서 오늘 점심 준비하려고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명태김치와 찰떡궁합인 수육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끔씩 해먹는데 김치에다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마늘과 양파, 월계수잎, 대파를 넣고 된장을 푼 쌀뜨물을 부어 1시간 정도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김치와 잘 어울려 자주 해먹다 보니 이제 수육을 삶는 건 선수가 됐습니다. 이야, 이거 야들야들한 게 잘 삶아졌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든 명태김치까지 한 포기 꺼내 먹기 좋게 썰어내면 시원한 명태김치를 곁들인 수육 한 상이 근사하게 완성됩니다. 사실 김치를 담그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오전 작업을 마치면 허기가 많이 진다는데요. 따끈한 수육에 김치를 올려 한 입 싸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네요. 일반 김치도 맛있지만 이거는 명태를 넣어서 더 시원하고 맛있고 깔끔해서 더 좋아요. 시원하면서 또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네. 즐거운 점심시간을 끝내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합니다. 오후엔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가자미 아닌가요? 무채 가자미 김치를 좀 담그려고요. 무채 가자미 김치? 네네. 무채 가자미 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미 식혜인데요. 가자미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먼저 가자미의 머리와 내장,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씻어주는 것이 무채 가자미 김치를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다른 김치에 비해 공이 많이 들어간다네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강원도에 정착하면서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노폐물을 다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 씻는 거예요. 오늘 손질할 가자미는 총 100마리, 다듬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버무려서 이렇게 바구니에 받쳐놓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수분도 빼고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자미 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가자미 김치는 약간 물기 없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료를 거의 다 물기 없이 제거를 해요. 물기가 있으면 맛이 없어요. 질척거리고. 그래서 보통 24시간 이상 수분을 빼줍니다. 엿질고
이거를 안 넣으면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가도 뼈가 안 사가요. 다음엔 고춧가루를 넉넉히 넣고 가자미가 빨갛게 물들도록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이틀 동안 숙성해줍니다. 무채는 36시간 이상 눌러두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수분이 빠진다네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내려오실까요? 가자미 김치알 밥. 함경도에선 조밥을 많이 사용하지만 강원도에선 쌀을 사용해 더 부드러운 맛을 낸다네요. 밥에 간이 배게 해서 약간 가자미 식혜가 약간 달짝지근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달면 맛이 없거든요. 이제 무채와 가자미를 합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과 생강, 곱게 간 양파, 고춧가루와 양념장을 넣고 무쳐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게 비비시는 걸까요? 이렇게 빨리 해야지만 여기 서로가 이제 잘 엉겨 붙고, 그래서 밥이 골고루 이 안에 같이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밥알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게 숙성이 되면 밥알은 진짜 흔적 없이 사라지고. 20일 정도 지나면 삭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무채 가자미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냉장으로 보관해서 한 달 정도 숙성시켜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옛 맛을 잊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습니다. 이제는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김치가 사실은 내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됐어요. 가식 같은 존재. 나이 들면서 이 일이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고맙잖아요. 우리 김치 먹어주고 우리 김치 팔아주셔서. 근데 저보고 매일 고맙다고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맙죠. 행복하고. 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어묵.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점 내 취식이 제한되면서 이에 맞춰 어묵의 소비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집에서 나만의 홈파티가 가능한 가정 간편식으로 변화한 겁니다. 추억의 분식 전통 어묵은 물론 각양각색 이색 어묵까지 갓 튀겨낸 따끈따끈한 어묵들이 종합 어묵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생산량이 한 1.3톤 정도 됩니다. 꼬치 어묵 있고요. 종합 어묵 있고요. 종합 꼬치 어묵 있고, 새우 패티, 생선가스, 사각 어묵, 봉 어묵, 볼 어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썰어서 양념해서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런 용도에 나가는 거. 주로 반찬이에요? 예, 반찬. 어묵은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다양하게 조리가 가능해서 인기가 높은데요. 과연 어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냉동 연육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선살을 발라가지고 포장해서 온 거예요. 어묵의 최소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육. 어묵의 맛은 어육을 갈아 만든 연육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하 20도 냉동고에서 보관돼 있던 거라 돌보다 딱딱합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연육만두 약 5톤. 냉동된 연육은 48시간의 해동을 거쳐야 배합기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만드는 어묵에 따라 어묵의 맛과 식감을 위해 다양한 연육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일단은 원재료가 싱싱하다고 해동 상태가 양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미료나 이런 투여하는 시기가 맞아야 되고, 최종 마무리 온도가, 배합 온도가 8도에서 9도 수준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튀김 과정에서 가장 맛있어요. 반죽은 질감이 생명. 배합기 하나에 연육 10상자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종류에 따라 잘게 썬 채소도 넣어주는데요.
거치면서 맛이 나요. 어떻게 알아요? 오랜 경험입니다. 한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반죽의 양은 200kg 내외. 하지만 200kg의 반죽을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서둘러 반죽이 굳기 전에 성형기로 이어지는 관을 연결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기본 사각 어묵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사각 모양으로 성형된 어묵은 곧바로 튀김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1차, 2차 나눠서 튀기는데요. 1차는 130도 내외, 2차는 170도 내외에서 전체 한 1분 정도 튀깁니다. 얇은 어묵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먼저 살살 튀겨주고 그 다음 높은 온도에서 익혀주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 맞춰 반죽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 기름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살피는 것 또한 작업자의 몫인데요. 170도 온도에서 튀겨지다 보니까 기포가 생겨서 보면 과자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어묵 중에 가장 맛있는 어묵은 바로 튀겨 나온 어묵. 갓 튀겨진 어묵 맛은 별미 중의 별미. 두 번 튀겨진 어묵은 기름을 털어내는 타류 과정을 거치고 냉각 벨트에서 열을 식히게 됩니다. 하루에 저거 납작 어묵은 몇 장 정도 만들어요? 한 6만 장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250 나누기 0.04는 6,250장입니다. 10쪽을 하게 되면 62,500장입니다. 어묵의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 반죽이 기계 사이에 달라붙기도 한다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어묵 전체 생산을 망칠 수 있어 한 번씩 체크해줘야 한답니다. 네트에 어묵이 붙어가지고 다른 어묵들을 망쳐버려가지고 네트 붙은 거 떼고 다시 시작합니다. 특히 사각 어묵은 얇고 넓은 모양 탓에 기계에 자주 달라붙는다는군요. 폐기된 어묵은 작은 조각 하나도 남겨선 안 된다는데요. 제품이 묻어나게 되면 크레임에 걸리고 그래서 반드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묵이 달라붙을지 모르니 작업자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주문량을 맞추려면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드디어 반죽 한 통의 생산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9번은 더 생산 라인을 돌려야 한다는군요. 어묵탕도 있고 잘라서 볶음, 김밥. 겨울에는 그래도 어묵탕이 최고죠. 생산된 어묵은 당일 출고가 원칙.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양은 다르지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어묵 성수기라 정신없이 바쁘다는데요. 저거 꼬치 끼우는 꼬치? 네, 저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사각 꼬치 어묵. 추억의 맛을 재현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는데요. 덕분에 어묵을 만드는 사람도 기계도 쉴 새가 없어졌습니다. 사각 어묵을 접어서 고정 틀에 넣어두면 꼬치가 자동으로 꽂혀 나오는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가지수가 많아요. 하루에요? 보통 1200개, 1000개 정도.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종합 꼬치 어묵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데요. 만두도 들어가고 미니봉, 당천, 이거는 떡, 이거는 피치볼. 모양은 물론 부재료도 각양각색. 한 번에 여러 가지 어묵을 맛볼 수 있어 장점이라는군요. 반찬부터 간식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 만능식품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어묵은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건강은 물론 맛까지 챙길 수 있어 남녀노소 입맛에 맞춘 다양한 어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생산이 끝나고 나면 어묵 생산만큼 중요한 일도가 남아있다는데요. 요즘은 가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날 생산하고 나면은 어묵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위생은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건 175도 정도 됩니다. 바로 하기에는 좀 뜨겁습니다. 먼저 생산 라인을 분리해 기름을 식히고 온도가 내려가면 안의 기름을 밖으로 빼냅니다. 이제 어묵이 지나가는 모든 곳을 청소하는데요. 작업자들이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라는군요.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답니다. 청소 안 하면은 전부 다 불량이 나옵니다. 청소하다 화상을 입는 일도 다반사지만 힘들다고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 깨끗하게 청소가 끝나고 나면 생산 라인을 재정비하는데요. 언제든 다시 어묵을 생산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합니다. 식용유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180리터 드럼으로 4개 반 들어갑니다. 어묵을 튀겨낼 식용유도 다시 채워 넣고 4.5 곱하기 2,200은 97만 2천 원. 이 상가 2.5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용유가 단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힘듭니다. 기존 어묵과 차별화한 어묵의 색다른 변신도 계속되는데요. 당면입니다. 만두소를 만들기 위해서 당면을 지금 삶고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에 당면이 충분히 익을 정도로 푹 삶아줍니다. 당면은 식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 딱딱해지기 때문에 약간 퍼진 듯이 삶아줘야 한다는데요. 건져낸 당면 위로 차가운 물을 뿌려줍니다. 찬물을 넣게 되면 면이 쫄깃쫄깃하고 만두소가 식감이 좋아집니다. 다 삶은 당면은 더 익지 않도록 위아래로 뒤적여서 준비해 두는데요. 연육에 다양한 채소와 삶은 당면을 넣으면 씹는 맛이 적당히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러워 탱글탱글한 식감을 더 살릴 수 있다는군요. 만두소에는 삶은 당면하고 그다음에 야채, 그다음에 연유, 그다음에 양념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만두소가 나옵니다. 드디어 재료가 완성됐습니다. 남달리 공을 들인 반죽, 지금 그대로 요리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어묵이 탄생하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만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두소하고 피하고 지금 넣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묵 반죽 안에 속 재료를 채워 넣은 것이 특징.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반죽을 잘라줍니다. 반죽 안에 속 재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두를 품은 어묵입니다.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바로 기름으로 직행하는데요. 만두소하고 만두피가 결합해서 만두가 나온 다음에 이게 1차와 2차 가마를 거쳐서 약 2분 정도 튀깁니다. 어묵을 저온에서 한 번, 고온에서 한 번 튀겨냅니다. 1차는 현재 30에서 40초 내에 튀기고 있고 온도는 150에서 190도 사이에 튀기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튀겨서 넘어간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완전히 속까지 이제 튀기는 겁니다. 한 번 더 튀기면 육즙과 함께 어묵이 더 풍부한 맛을 낸다는군요. 쫀득한 어묵에 갖가지 속 재료 맛이 어우러지니 모양도 이쁘고 안에 속도 꽉 차고 잘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만두를 품은 어묵이 완성됐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또 다른 어묵이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묵 위에 치즈가 올라가는 어묵바로군요. 스트링 치즈입니다. 스트링 치즈 어묵바입니다. 어묵바 한 개당 스트링 치즈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어 고소하면서도 담백해 아이들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는데요. 어묵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건강 간식입니다. 치즈처럼 쫄깃합니다. 맛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간식 어묵. 모양도 맛도 점차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거리 음식으로만 여겨지던 팔방미인 어묵의 무한 변신.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어묵으로 입맛 사로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